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끝내 무산되었고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 연금개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이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새로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도 과연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모수개혁만이라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30년 뒤의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를 생각한다면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을 또다시 외면한 21대 국회의 결정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은 오는 7월이면 만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래 수십 년간 한국 복지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제도를 꼽으라면 단연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 약 700만 명에게 매월 33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있고 2014년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천억 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 6조 9천억과 비교한다면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20만원, 문재인 대통령 30만원 인상,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40만원 인상과 같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오를 만큼 정치적 역동성을 지니고 있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의 위상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며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당분간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하겠지만 기초연금은 도입 후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70%인 대상 기준, 급여 구조 등에서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길 때의 명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보장성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만큼 보장성도 두 제도를 결합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양측 모두 연금개혁의 논의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미완의 숙제로 넘어온 연금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자고 압박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개혁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기초연금 개혁이 관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여야가 합의한 13%를 이어가면 되지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수치는 기초연금의 구조 개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이유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만일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째,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어르신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의 개혁은 수급 대상 70%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초연금을 왜 70%에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불명확합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20만원 노인 전체 지급에서 당선 후 예산 부족의 이유로 구체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게 70%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자산과 소득이 있어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금융재산을 소유한 사람보다 기초연금에 훨씬 유리하며 대도시의 기본공제가 중소도시보다 5천만 원 높으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가 없는 반면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은 부자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은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적용 범위와 적용 방법의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초연금의 급여 구조도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의 일부 감액 항목이 있긴 하지만 기본 골격은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구조이고 이는 국민연금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도 많이 주고 기초연금도 많이 줄 수는 없으므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의 논의에 앞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인상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분들께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므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은 무척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22대 국회 4년 내내 논의해도 결정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해 왔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고 맹탕 개혁안을 국회로 넘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금개혁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지켜보자면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는 언제 어떻게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와 계획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하루빨리 완수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